안녕하세요. 오늘은 윈도우즈 가상 컴퓨터를 실제로 웹사이트 구축에 활용하고 로드 밸런서와 연결하는 방법에 대해서 실전 예제를 살펴볼까 합니다. 실제로 웹사이트를 구축하는 과정에서 요즘 많이 적용하는 구성이 상단의 로드 밸런서를 사용해서 외부의 연결을 라운드 로빈으로 분산하고 내부의 웹서버 2대와 혹은 여러 대의 웹서버를 배치해서 DB와 연결하는 형태로 많이들 구성하시게 되는데요. 이전에 소개드렸던 적이 있는 윈도우즈 클라우드 서비스와는 다르게 가상 컴퓨터를 사용하는 것은 관리자의 재량에 따라서 수동으로 모든 작업을 구성하도록 되어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물론 이 부분의 경우에도 디스크를 이미지로 만들어서 시스프랩이나 다른 여러 가지 유틸리티를 사용해서 자동으로 이미지로부터 컴퓨터를 프로비저닝 하도록 만들 수도 있습니다만 여기서는 좀 더 친숙한 예제로 관리자 입장에서 서버를 증설하거나 해지하는 방법도 자세히 설명해 드리고자 합니다. 저의 경우에는 이미 이러한 구성을 가지는 버추얼 머신 클라우드 서비스를 하나 만들어 보았습니다. 시간이 많이 걸리는 작업이기 때문에 미리 만들어진 데모를 기반으로 해서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 차근차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manage.windows.azure.com으로 접속하신 다음 계정을 가지고 있는 라이브 아이디로 로그인을 하십니다. 현재 만들어져 있는 클라우드 서비스가 하나 있고 그리고 이 클라우드 서비스 아래에 3개의 가상 머신이 들어있는 것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맨 처음에 클라우드 서비스는 가상 컴퓨터 하나를 만들었을 때는 암묵적인 존재로 따로 나와 있진 않은데요. 처음에는 DB를 가상 컴퓨터로 하나 프로비저닝을 했고 저의 경우에는 웹1과 웹2를 그 다음에 연결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먼저 만들었던 데이터베이스 컴퓨터와 동일한 이름의 클라우드 서비스가 만들어졌고 이 클라우드 서비스 아래에 웹1과 웹2라는 VM이 참가한 형태로 네트워크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데이터베이스의 경우에는 제가 만들 때 사용한 이미지가 갤러리에 보시면 SQL 서버 2012 이밸류에이션 버전이 이미지가 있습니다. 이 이미지를 사용해서 데이터베이스와 관리 도구를 한꺼번에 포함하는 시험판 버전의 SQL 서버 2012를 실제 환경에 구축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만들어진 데이터베이스 컴퓨터를 원격으로 잠시 연결해 보겠습니다. 원격으로 연결한 다음에 저의 경우에는 작업의 편리를 위해서 코드플렉스 홈페이지들 중에 한 곳인 SQL 서버 샘플DB 프로젝트를 내려받아서 SQL 서버에 넣어 보았습니다. 기본적으로 서버의 경우에는 보안 강화 구성이 켜져 있기 때문에 인터넷으로부터 다운로드를 받는 것이 쉽지 않아서 우선은 IESC 구성을 관리자에 대해서는 꺼놓는 것으로 설정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매니지먼트 스튜디오를 열어서 SQL 서버가 잘 설치가 되어 있는 상태인지 한번 확인해 보았습니다. DB가 곧바로 시작된 형태로 나타나는 것을 보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어드벤처웍스 2012라는 DB를 구글을 통해서 검색해 보시면 해당 웹사이트로 쉽게 찾아 들어가실 수 있습니다. 그곳에서 이 데이터베이스를 다운로드 받고 백업 버전을 실제 SQL 서버 인스턴스로 매핑하실 수 있습니다. DB를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는 주소는 msftdb prod samples.codeplex.com으로 접속하셔서 이곳에서 SQL 서버 2012 버전에 대한 어드벤처웍스 DB를 다운로드 하시면 됩니다. 저의 경우에는 샘플DB를 구축하기 위해서 여기 열거되어 있는 여러 가지 항목들 가운데 가장 아래쪽에 있는 어드벤처웍스 2012 풀 데이터베이스 백업
이라는 zip 파일을 다운로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데이터베이스 복원 기능을 이용해서 백업 파일을 적당한 곳에 복사해 놓은 다음에 이와 같이 찾아서 오픈을 합니다. 그러면 복원할 수 있는 데이터베이스의 종류와 상세 정보가 나타나게 되는데요. 이 정보를 바탕으로 데이터베이스 백업을 수행을 하시면 문제없이 복구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웹서버에서 네트워크 인증 없이 SQL 서버 인증만으로 DB에 접속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필요한 구성사항이 몇 가지가 더 있는데요. 우선 로그인을 새로 만듭니다. 로그인의 경우에는 해당 데이터베이스에 대해서 데이터를 추가하거나 삭제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을 가진 사용자 계정을 말하는데요. 저는 이미 구성을 위해서 하나의 계정을 등록해 놓았습니다만 여기에 다른 계정을 한 번 더 추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샘플이라는 SQL 서버 인증 아이디를 하나 만들고요. 그리고 쉬운 접근을 위해서 우선은 패스워드 정책을 생략하겠습니다. 그 다음 기본 데이터베이스를 지금 임포트 했었던 어드벤처웍스 2012로 지정하고 서버의 역할은 퍼블릭으로 합니다. 그리고 사용자 매핑의 경우에는 어드벤처웍스의 기본 스키마를 여러 스키마들 가운데서 DBO로 설정합니다. 이렇게 해서 확인을 누르면 해당 사용자와 데이터베이스 로그인 이름이 한꺼번에 만들어집니다. 여기서 다시 한번 프로퍼티 속성으로 가서 유저 매핑에 어드벤처웍스가 데이터베이스 역할 멤버십 중 DB 오너와 연결이 되어 있는지 확인하시고 안 되어 있으면 다시 한번 체크 버튼을 누릅니다. 그리고 접속이 잘 되는지 확인하기 전에 SQL 서버 자체의 인증 방식을 조금 수정해야 하겠습니다. DB 인스턴스를 속성에 들어가서 보시면 Security에 처음에는 이 설정으로 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SQL 서버와 윈도우즈 인증 모드를 동시에 사용하는 것으로 저장하고 확인을 누른 다음 서버를 다시 시작하시면 됩니다. 기능이 잘 작동하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오브젝트 익스플로러 연결을 끊고 다른 계정으로 한번 더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접근 권한은 나타나지 않고 오로지 자신에게 할당된 데이터베이스 스키마만 나타나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간단하게 쿼리를 수행해 보면 정상적으로 모든 데이터가 열거되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윈도우즈 방화벽 설정을 수정하고 TCP 연결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구성하는 작업이 남았습니다. SQL 서버 자체에서는 Configuration Manager라고 하는 관리 도구가 하나 더 있는데요. 이 관리 도구에서 서버 네트워크의 프로토콜 상태를 봅니다. 이 중에 TCP/IP가 디서블드로 되어 있으면 이것을 더블 클릭하신 다음 프로토콜에서 이네이블드를 켜주시고 리스놀도 yes로 변경합니다. 그 다음 IP 주소에 대해서는 다이나믹 포트의 경우에는 별도로 지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TCP 포트의 경우에는 윈도우즈 방화벽과 상호작용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열 수 있도록 1433이라고 정확하게 지정하고 확인 버튼을 눌러주십시오. 그 다음 설정이 저장되고 나면 서비스에서 SQL 서버만 리스타트를 해서 다시 시작을 하시면 됩니다. 이제 방화벽 설정이 남았는데요. 윈도우즈 방화벽 설정으로 가셔서 인바운드 룰에 새 규칙을 추가합니다. 포트에서 TCP 1433이라고 지정하시고 기본적인 정보들을 모두 입력하시면 이와 같이 새 규칙이 만들어지게 되고요.
그리고 프로파일의 경우에는 특별한 일이 없다면 이와 같이 세 곳 모두에 체크를 해주시는 것이 맞습니다. 이 방화벽 설정은 윈도우즈 애저 내부 네트워크의 인스턴스 간의 방화벽에 대한 이야기가 됩니다. 물론 이 부분이 개방이 되어 있어야 바깥으로 들어오는 연결도 윈도우즈 애저의 네트워크 레이어가 정확하게 리다이렉션을 해줄 수가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부분이 열려있지 않은 상황에서는 인스턴스 간의 통신만이 허용이 되도록 구성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이제 데이터베이스 서버의 설정이 모두 끝났고요. 여기에 이제 웹서버를 만들어지는 과정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웹서버를 이곳에 추가할 때는 조금 주의 깊게 보셔야 될 것이 있는데요. 퀵크리에이트로 만들게 될 경우에는 곧바로 인스턴스를 프로비저닝하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클라우드 서비스 안에 참가시키거나 연결하는 것이 생략됩니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반드시 from 갤러리를 통해서 정확한 OS와 함께 네트워크 구성을 같이 잡아주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윈도우즈 서버를 여기에 하나 더 추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컴퓨터의 이름과 비밀번호 그리고 인스턴스 등급을 지정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는데요. 스탠드얼론 버추얼 머신으로 연결을 하게 되면은 기본적으로 만들어져 있는 인스턴스의 내부 IP와는 상호작용하거나 통신할 수 있지만 인스턴스 간의 일부 중요한 통신이나 혹은 특수한 목적의 통신은 제약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로드 밸런싱 구성을 위해서는 독립적으로 분리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기존 DB의 클라우드 서비스와 연결하도록 만드는 것이 필요한데요. 여기서 아무 인스턴스나 선택하셔도 상관은 없지만 목적이 되는, 구심점이 되는 인스턴스를 특별히 지정합니다. 그 다음 스토리지 어카운트의 경우에는 기존에 만들어져 있는 어카운트 혹은 자동 생성으로 이미지만을 따로 취급하는 어카운트를 등록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처음 만들어진 인스턴스 혹은 클라우드 서비스를 기점으로 모든 리전이나 어피니티 그룹이 설정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바꾸실 수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용성 세트를 따로 설정하거나 추가하거나 혹은 등록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미지를 프로비저닝 하시고 나면 데이터베이스에 대해서는 별도로 엔드포인트를 관리 목적의 RDP 프로토콜만 열어놓고 나머지는 닫아놓게 됩니다. 그리고 웹에서는 처음에 HTTP 프로토콜을 엽니다. 그 다음 예시를 들기 위해서 한 가지 작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령 HTTPS라고 새로운 프로토콜 이름을 한번 정의해보고 이것에 대해서 로드 밸런서를 한번 구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443이라는 포트를 웹1에 대해서 한번 열었고요. 잠시 기다리면 포트가 만들어집니다. 이어서 두 번째 웹서버 VM에다가 새 엔드포인트를 추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때 아까 만들었었던 기존 엔드포인트를 여기에 하나 더 더해서 로드 밸런서에게 이 포트로 두 개의 서버가 연결이 되도록 구성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는 대표 포트 번호가 이미 고정된 상태로 나오고 프라이빗 포트 번호만 따로 지정할 수 있도록 구성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만들어 놓고 나서 나중에 결과를 보시게 되면 로드 밸런서에 의해서 등록이 된 포트 번호들은 이와 같이 프로퍼티의 yes로 나타납니다. 그리고 기존의 경우에도 로드 밸런서와 연결이 되어 있을 때에는 이 부분이 현재는 no로 되어 있지만 yes로 나타나게 되고요. 이제 두 대의 컴퓨터가
하나의 포트 번호에서 라운드 로빈 방식으로 그때그때 연결이 달라지는 형태로 서비스가 이루어지는 것을 나중에 보시게 될 것입니다. 이제 이 포트가 개방이 되는 동안에 윈도우즈 애저 웹서버에 각각 접속을 해서 필요한 프로그램들이 어떤 것이 있고 설치해야 되는 과정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웹서버로 접속해서 커넥트 버튼을 누르겠습니다. 설치하셔야 되는 프로그램이 몇 가지가 있기 때문에 앞서 보여드렸던 것과 동일하게 IESC 설정을 관리자에 대해서 5% 바꿔놓습니다. 이제 웹서버를 구성을 해야 될 차례인데요. 웹서버 구성을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은 서버 매니저로 가셔서 새 역할을 추가하는 것입니다. 저의 경우에는 이미 웹서버 역할이 추가가 되어 있는데요. 이 과정을 다시 한번 간단하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역할을 추가하기 위해서는 롤스 노드에서 Add Roles를 클릭합니다. 그 다음 IIS를 선택하시고 각각의 기능들 중 이번 데모를 위해서는 ASP.NET 역할에 대한 것들을 거의 다 체크하시면 됩니다. 만약 기능을 어떤 것을 선택해야 될지 확실하지 않으시다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Common HTTP 피처나 Application Development, Health and Diagnostics, Security, 그리고 Performance까지, 즉 웹서버 카탈로그 아래에 있는 것들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전부 체크를 해주시면 보통 무난한 설정이 완료됩니다. 이렇게 작업을 하고 난 다음에는 비주얼 스튜디오에서 만든 웹사이트 패키지를 쉽게 설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웹 디플로이 3.2형 익스텐션을 여기에 추가하셔야 됩니다. 구글이나 기타 검색 엔진에서 웹 디플로이 3.0을 검색을 하시면 IIS.NET 홈페이지에서 공식 페이지를 찾으실 수 있는데요. 윈도우즈 서버 2008 R2를 사용 중이기 때문에 x64 버전을 다운로드 받아서 설치를 하시게 됩니다. 설치가 정상적으로 완료가 되고 나면 웹서버 관리자로 들어갔을 때 기본 웹사이트에 보시면 우측 하단에 익스포트 혹은 임포트 애플리케이션이라고 하는 링크가 나타납니다. 나중에 이 기능을 사용해서 비주얼 스튜디오가 만든 패키지 파일을 이곳에 가지고 와서 쉽게 설치하실 수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현재 윈도우즈 서버 2008 R2에는 기본으로 들어있지 않은 .NET 4.5를 이곳에 직접 설치할 수 있는데요. microsoft.com/net으로 가시면 현재 .NET 4.5가 RTM 버전이 나와 있고 이것을 설치할 수 있도록 링크가 나타나 있습니다. 인스톨 .NET 프레임워크 4.5를 클릭하시고 하단에서 두 번째 인스톨 옵션 풀 버전을 다운로드를 받아서 설치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모든 설치가 끝나고 나면 IIS와 .NET 4.5 사이를 연결하기 위해서 간단한 명령어를 하나 호출하셔야 되는데요. 명령줄 콘솔을 여시고 %windir%라고 하는 환경 변수를 이용해서 윈도우즈 디렉터리로 이동합니다. 그 다음 마이크로소프트.NET 64비트 버전이기 때문에 프레임워크 64로 이동해서 v4.0.30319 이곳으로 이동합니다. 그리고
ASP.NET_REG IIS-I-enable 이 명령어를 사용해서 기본 애플리케이션의 단넷 프레임워크 프로필과 구성을 4.0 버전대로 업그레이드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로드 밸런서가 원활하게 작동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IIS의 기본적인 설정 몇 가지를 추가로 확인하셔야 되는데요. 각 사이트에서 기본 설정에 디렉터리가 정확하게 잡혀 있는지 하나 확인해 보셔야 되고, 그 다음 애플리케이션 풀로 이동해서 현재 디폴트 애플이 버전이 4.0으로 되어 있는지 확인합니다. 그 다음 디폴트 웹사이트에서 우측에 보시면 어드밴스드 세팅스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요. 이곳에 오셔서 ID 값이 모든 컴퓨터에 대해서 동일하게 설정이 되어 있는지 확인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 설정까지 마무리가 되고 났으면 다른 웹서버에도 동일하게 설정을 한 번 더 지정해 주시면 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DB가 연결이 잘 되는지 간단하게 확인해 볼 차례인데요. 링크패드라고 하는 간단한 유틸리티를 설치하셔서 이곳에 파일만 복사하시면 쉽게 실행이 됩니다. 여기서 Add Connection에 Link to SQL 연결을 이용해서 서버에 접속이 잘 되는지 한번 확인해 볼 텐데요. 같은 클라우드 서비스 안에 연결을 해 놓았기 때문에 데이터베이스의 내부 IP 주소를 모르더라도 컴퓨터 인스턴스 이름만으로 찾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SQL 서버 인증으로 바꾸고 제가 앞서 등록했던 임의의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이곳에 넣겠습니다. 그 다음 테스트를 눌렀을 때 지금 보시는 것처럼 빠른 시간 안에 이와 같이 커넥션 석세스풀이라고 메시지가 나타나는지 보셔야 되고요. 그리고 데이터베이스의 각 항목들이 열거가 잘 되는지 한 번 더 보시면 되겠습니다. 실제로 데이터를 조회했을 때도 정상적으로 잘 나타나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방화벽의 경우에는 인바운드 룰에서 80 포트를 직접 개방하셔도 되겠지만 지금 보시는 것처럼 월드와이드 웹 서비스에서 HTTP 혹은 HTTPS 트래픽인을 사용하는 것으로 체크를 해주시면 됩니다. 기본적으로 활성화되어 있지 않은 룰에 대해서는 Enable 룰이라고 오른쪽 버튼을 클릭하면 메뉴에 나타나는데요. 이것을 클릭하시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녹색 표시등이 나타납니다. 웹서버의 기본적인 바탕 구성은 끝났고요. 이제 여기에 제가 만들었던 비주얼 스튜디오 웹사이트 프로젝트를 설명하고 이것을 패키지로 만들어서 올리는 과정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만드는 웹사이트는 클라우드에 특화된 웹사이트가 아니라 지극히 일반적인 샘플 웹사이트입니다. 그리고 로드 밸런서가 정상적으로 잘 작동하고 있음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뷰를 약간 수정하였는데요. 뷰의 공통부 템플릿 부분에 제목에 컴퓨터의 환경 변수 이름을 가지고 와서 컴퓨터 이름을 웹페이지 상에 디스플레이 하도록 만들었습니다. 이것을 사용하면 현재 어떤 컴퓨터가 로드 밸런서에 의해서 연결을 받아 처리하고 있는지 그것을 보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데이터베이스와 잘 작동하는지 보기 위해서 프로덕트 테이블을 하나 넣어 놓았습니다. 그리고 세션 상태를 중간에 있는 프로바이더를 기본 프로바이더가 아닌
이번에 MS가 새로 내놓은 오픈소스 기반의 유니버설 프로바이더로 교체해서 좀 더 쉽게 로드 밸런싱 기반의 ASP.NET 웹사이트를 만드는 방법도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니버설 프로바이더를 설치하실 때에는 프로젝트에서 오른쪽 버튼을 클릭하신 다음에 NuGet 패키지 관리자로 이동해서 온라인 패키지 검색 기능을 사용하시면 되는데요. 검색어에다가는 마이크로소프트 ASP.NET Providers 라고 검색하시면 원하는 패키지를 쉽게 찾으실 수 있습니다. 이 중에서 다른 여러 가지 항목들이 있는데요. 그 중에 마이크로소프트 ASP.NET Universal Providers 이 항목만 설치를 하시면 됩니다. 설치가 끝나고 나면 web.config 파일을 열어보셨을 때 전에 없었던 항목들이 나타나는데요. 이 4가지 항목입니다. 기본적으로 사용자 멤버십이나 프로파일 혹은 역할에 대해서 기존 ASP.NET은 나름대로의 규칙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유연하게 그리고 쉽게 테이블을 액세스할 수 있도록 기능이 개선되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유니버설 프로바이더는 데이터베이스 연결과 실제 프로그래밍 액세스 기능을 분리해 놓았기 때문에 데이터베이스 연결이 바뀌거나 혹은 중간에 새로운 데이터베이스로 이동하게 되더라도 자동으로 모든 필요한 테이블들을 구축해 준다는 것이 기존보다 훨씬 좋아진 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살펴볼 로드 밸런싱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을 담당하게 될 세션의 경우에는 처음에는 인프로시저 안으로 되어 있습니다. 인프로세스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커스텀으로 바꾸어야 하고요. 그리고 디폴트 세션 프로바이더라고 하는 하단에 있는 이 항목으로 연결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결과적으로 각각의 프로바이더들은 디폴트 커넥션이라는 이름의 연결 문자를 참조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끝에 가서 살펴보면 디폴트 커넥션이라고 하는 연결 문자열이 들어있는 것을 보실 수 있고 아마 의도한 것이 맞다면 이 부분에 있는 데이터베이스에 접근해서 테이블을 만들고 세션 처리에 필요한 작업을 계속 수행을 해나가야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한 가지 복잡하게 생각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실제로 로컬에서 테스트하는 것과 클라우드상에 릴리즈하는 환경 설정 파일이 달라야 되는데 이것을 버전 관리나 혹은 자동화된 툴로 처리를 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 없을지 한 번쯤 고민해 보셨을 겁니다. 비주얼 스튜디오 2010 이후부터는 웹.config에 대해서 전환 기능을 제공을 합니다. debug.config과 release.config 파일이 있는데요. 이 파일을 적당히 이용하시면 프로파일에 따라서 다른 설정을 적용하도록 설정 파일을 변형하실 수가 있습니다. 유니버설 프로바이더와 DB 연결 문자열에 대해서 구성을 바꾸기 위해서 릴리즈 부분에다가 디폴트 커넥션의 연결 문자열 태그를 그대로 복사해 온 다음에 이 속성을 지정해 줌으로써 디폴트 커넥션이라는 연결 문자열에 대해 실제 환경에서 사용할 연결 문자열을 이곳에 이렇게 지정하였습니다. 그리고 프로바이더에서는 방금 전에 보셨던 것처럼 ASP.NET이 기본으로 제공하는 세션 스테이트 프로바이더를 사용할 것이 아니라 이 디폴트 세션 프로바이더로 값을 바꾸는 것으로 결정하였습니다. 그리고 디폴트 세션 프로바이더는 이전에 보셨던 것처럼 연결 문자열을 위쪽에 있는 이 연결 문자열과 연결하도록 구성을 바꿔치게 합니다. 나중에 패키징 파일을 만들어서 이것을 가지고 가서 적용을 하게 되면 이 설정이 그대로 서버에 반영이 됩니다. 그 외에도 홈 컨트롤러에서 간단하게 기능을 만들어 보았는데요. DB에 연결이 잘 되고 데이터와 인증이 잘 이루어지는지 보기 위해서 products라고 하는 메서드를 만들었고 앞에 속성에 authorize를 붙여서 로그인을 해야만 볼 수 있도록 이 기능을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기존의 전통적인 SQL 데이터베이스 쿼리 구문을 사용해서 데이터를 로드하고 이것을 뷰를 통해서 출력하도록 기능을 만들었고요. 프로덕스 페이지에 가면 보시는 것처럼 데이터 테이블에 대해서 모델을 선언해주고
각각의 행에 대해서 반복을 해서 테이블 태그 안에 이 데이터를 출력을 하도록 만드는 것까지 완성하였습니다. 지금 이 기능이 잘 작동한다면 실제로 서버에 배포했을 때 별다른 수정 없이 곧바로 작동하는 것을 보시게 될 텐데요. 프로젝트를 오른쪽 버튼으로 클릭하신 다음에 게시 메뉴를 클릭합니다. 처음에는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프로파일을 만들어 달라라는 요청사항이 마법사 첫머리에 나오는데요. 드롭다운을 클릭하시고 New를 누릅니다. 그 다음 프로파일 이름을 임의로 장명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 웹 디플로이 패키지를 이용해서 패키지 파일이 만들어질 위치를 이와 같이 폴더로 선택해 주신 다음 사이트와 애플리케이션 이름을 지정하실 수 있는데요. 사이트 이름은 특별히 지정하지 않고 슬래시 입력한 다음 애플리케이션 이름으로는 샘플 앱 웹이라고 한번 붙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만들어질 경우에는 사이트에 대해서 그 사이트 아래에 샘플 웹 앱이라고 하는 애플리케이션으로 폴더와 가상 디렉터리 그리고 애플리케이션 설정이 만들어지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서 어떤 설정을 사용해서 내보낼 것인지 그리고 디폴트 커넥션의 연결 문자열은 또 어떻게 바꿀 것인지를 지정하실 수가 있습니다. 앞서 보여드렸던 변환 기능을 사용을 하게 될 경우에는 이 부분을 특별히 입력하지 않고 비워놓게 되고요. 그리고 이 첫 번째 항목, 이 커넥션 스트링을 런타임에서 사용한다 체크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모든 작업이 끝나고 나면 퍼블리시 버튼을 눌러서 패키지를 만드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패키지 파일이 있는 위치로 가서 살펴보시면 zip 파일이 하나 만들어져 있습니다. 이 zip 파일 안에 파라미터즈에 제가 아까 요청사항으로 넣어놓았던 치환 기능이 모두 들어가 있습니다. 이것을 IIS에 있는 익스텐션을 통해서 열고 적용하게 되면 자동으로 변환이 돼서 저희들이 원하는 어떤 완성된 웹사이트가 바로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원격 데스크탑의 버전이 높다면 클라우드 상에 있는 인스턴스와 바로 카피 앤 페이스트로 파일을 복사해서 서버에 가져다 놓을 수 있습니다. 만약에 이 기능이 작동하지 않는 클라이언트를 사용 중이시라면 클라우드 드라이브 혹은 다른 전달 수단을 사용해서 예를 들어 RDP 같은 경우에는 그 드라이브 리디렉션을 사용해서 파일을 카피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디폴트 웹사이트를 클릭하신 다음에 임포트 애플리케이션을 클릭합니다. 이곳에서 복사해서 가지고 온 패키지 파일을 클릭하시고 넥스트를 누릅니다. 그리고 적용할 대상과 할 수 있는 작업들을 확인하시고 넥스트를 누릅니다. 그리고 샘플 웹 앱과 커넥션 스트링이 어떻게 바뀔 것이다 라고 하는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패키지 파일에 있는 내용만을 유지할 것인지 혹은 패키지 파일에 없었던 새로 추가한 파일들도 그대로 유지를 할 것인지 결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패키지가 성공적으로 설치되었음을 확인하시고 피니시 버튼을 누릅니다. 이제 이 상태에서 로컬 호스트 기능을 이용해서 사이트가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의도했던 대로 RKTTO 웹1이라고 하는 인스턴스 이름이 잘 나타나는 것을 보실 수 있고 임의로 새로운 계정을 하나 만들어 보겠습니다. DB와 연결이 잘 되었다면 곧바로 세션 스테이트가 성립이 되면서
DB에 사용자도 추가가 되고 로그인도 완성이 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품의 경우에도 리스트가 정상적으로 잘 나타나고 있고요. 같은 설정을 이번에는 두 번째 웹서버에 그대로 한번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서버에도 제가 미리 파일을 카피를 해 놓았고요. 역시 인터넷 관리자로 들어가서 기본 웹사이트에 임포트 애플리케이션을 클릭해서 패키지를 설치합니다. 설치가 완료되었고 다시 한번 테스트해 보겠습니다. 앞서 만들었던 사용자 계정을 이곳에서 한번 로그인해 사용해 보겠습니다. 정상적으로 로그인 되었고 제품 이름도 잘 나타나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제 이 둘 사이를 로드 밸런서로 연동시켜 놓았기 때문에 클라우드 서비스 상의 대표 URL로 들어갔을 때 80 포트로 두 서버가 계속해서 스위칭되는 것을 보실 수 있는데요. 클라우드 서비스 속성으로 한번 들어가서 보면 사이트 URL이 있습니다. 이 사이트 URL을 새 창으로 열어서 보시면 기본 페이지는 IIS7의 페이지가 나타납니다. 여기서 샘플 웹 앱으로 이동하면 처음엔 웹1이 그리고 웹2 다시 웹1 이와 같이 새로 고침할 때마다 매번 상태가 바뀌어서 나타나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로그인을 했을 경우에 계속해서 로그인 상태가 유지되는 것을 보실 수가 있고 제품 정보도 잘 나타나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간단하게 MVC 기반의 로드 밸런서를 적용받는 샘플 애플리케이션을 만들어 보았는데요. 이 기능을 활용하시면 로드 밸런싱 기반의 웹사이트를 윈도우즈 애저에서 손쉽게 구축하고 활용하면서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말씀드릴 게 하나 더 있다면 이렇게 만들어진 인스턴스들은 기존의 9버전의 포털로 들어가서 보셨을 때 클라우드 서비스로 각각의 항목들이 나타나긴 하지만 별도로 프로덕션이나 스테이징에 매핑되어 있는 인스턴스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존 클라우드 서비스와는 분리가 된 상태로 나타나기 때문에요. 만약에 여기에 새로운 클라우드 서비스 인스턴스를 추가하거나 혹은 패키지 파일을 디플로이를 하시게 되면 기존의 VM 인스턴스와 함께 같은 클라우드 네트워크 상에서 똑같이 돌아가는 스테이징이나 프로덕션 인스턴스들을 보실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 각각의 VM들은 링크드 리소스를 통해서 다른 SQL 애저 데이터베이스나 혹은 스토리지와 연계해서 서비스를 더 확장시키는 데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각각의 VM 상태는 물론이거니와 역시 클라우드 서비스 안에서는 대시보드를 이용해서 각 인스턴스들의 전체적인 상태와 서비스 응답률도 보실 수 있습니다.